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리석은 목신이 호랑이와 사자를 내쫓아 버린 뒤에 숲을 떠나야만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탐욕은 멸망의 근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살은 어떤 큰 상인의 집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상인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라나시에서 상품을 사들여 술에 가득 싣고 많은 상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험난한 길에 이르렀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파내려 가다가 그들은 많은 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는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자꾸 깊이 파내려 갔습니다. 그러자 보살은 그들에게 상인들이여, 탐욕은 멸망의 근본이다. 우리는 이제 많은 보물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만족하고 너무 퍼내려가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살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용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물 밑에 있던 용왕은 제 집이 무너져 흙덩이와 쓰레기가 떨어졌을 때 화를 내어 보살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그 콧김으로 때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용왕은 왜 화가 났을까요? 용왕의 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후위기로 각종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자연의 반격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주었고 우리는 자연 덕분에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중에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땅을 패하치다 용왕에게 죽임을 당한 욕심 많고 어리석은 상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채굴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산업화 이후에 평균 온도가 1.1도 올랐습니다. 그 원인은 인간이 과도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지구 기후 시스템이 깨져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으면 더 이상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가열화라고 합니다. 2년 전 50일이 넘은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강이 범람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폭우로 반지하에 사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집어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해와 태풍으로 1년 농사를 망친 농부와 빚더미에 앉은 양식업 종사자, 바다에 나가도 예전처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어부, 폭염에도 목숨 걸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현장 노동자와 옥탑방 사람들, 그리고 홍수와 집중호우에 가슴 졸이는 저지대, 저층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제 해마다 반복되고 더 심해지고 더 길어지는 장마와 폭우, 폭염 등으로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인명피해도 늘어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자연재해일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 완보위기, 전염병의 증가 등으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가장 먼저 겪게 될 문제는 식량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로 식량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해마다 곡물 생산량은 줄어들고 곡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일 곡물이 부족한 지점에 이르면 각 나라는 식량 안보를 위해 국경을 봉쇄할 것입니다.
마스크 대란처럼 식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식량을 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실험에 따르면 고온 재배 시 쌀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평균 기온을 2.5도로 올린 상태에서 쌀의 수확량은 21.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까닭입니다. 기후위기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이상기후로 수확량도 줄어듭니다. 세계 곡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20%인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업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여전히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식량이 부족해지면 곡물 수출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고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 속에서 보살이 욕심 많은 상인들에게 설득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불자들도 세상을 향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성장 중심의 개발 정책을 멈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경제적 지표만을 앞세우는 것을 멈추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땅을 파서 광물을 채굴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만들면서 국민 총생산이라는 숫자로 나타낸 GNP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생담에서 보살이 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의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제체제와 정책들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6번째 대멸종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에 의한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홀로세라는 지금의 안정적인 기후 지질대가 끝나고 플라스틱, 콘크리트, 닭뼈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지질대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졌으며 탄소, 질소, 인순환의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가 인류에 의해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주장은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95% 이상 다수의 과학자들이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류에 의해 바뀌었다고 해서 인류세라고 하며 자본주의에 의해 일어났다고 하여 자본세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의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개발하여 이윤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위해 수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소비되고 폐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구축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산업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기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국민 총생산이라는 GNP, 경제적 지표를 그리고 전 세계를 GNP라는 국민 총생산이라는 경제적 지표로 줄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것에 우선해서 경제적 이익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지구의 순환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미국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처럼 소비하면서 살려면 지구가 3.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하나입니다.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서 195개 당사국이 파리 기후협약에 채택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에서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여 2도가 아닌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감축 목표인 NDC를 40%로 정하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가 미흡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기후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금 이 결정적인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는 등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자체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사태임을 알리고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개발 공약에 속지 말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직 가입한 환경단체가 없다면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부모님이나 자식들, 도반들에게 알리고 함께 할 것을 권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